자, 지금 보는 화면은 그 네이버 홈판에 뜨는 화면들입니다. 홈판에 뜨는 건데, 이거를 제가 모바일 모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니까 제가 자주 보고 있는 크몽, 그리고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올림픽, 그리고 광고, 그 다음에 또 광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 법률, 제가 검색했던 키워드 기반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는 뭐가 뜨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 위주로 지금 모바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랑 똑같이 변경이 돼서 유튜브도 저희가 한번 이제 화면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보일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뜨지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계정을 바꿔서. 제 계정을 바꾸니까 블로그, AI, 그 다음에 영화 관련된 콘텐츠 쭉 나오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관심 없는 콘텐츠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갑자기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지? 하라는 콘텐츠들이 나와요. 특히 뭐지? 혹시 그러면 이런 것들 있죠. 2초만 만만하면 사라집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죠. AI 작곡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콘텐츠가 나오면은 저는 정말 관심이 없는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애들을 몰라요. 아이돌 애들을. 근데 조회수가 어느 정도 뜨기 시작을 하면은 네이버 홈판처럼 그냥 떠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강제적으로. 그럼 이 컨텐츠를 우리가 클릭할 수도 있겠죠. 클릭하는 거 기반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가 어디에 노출이 된다? 저희 모바일에 검색이 되고, 모바일에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화면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기회를 잡았는데, 자, 이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제가 한번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딱 하는 순간 지금 뭐가 뜨죠? 갑자기 검은 버섯 주근깨 없애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님? 관심이 있을 것 같다가 1번이고요. 관심이 없을 것 같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겠죠? 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뜰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클릭해보면 뜬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블로그예요, 쇼츠예요? 쇼츠죠? 쇼츠는 어떻게 뜨죠?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 거죠? 얘네 하트 보이세요? 하트? 하트? 하트랑 조회수 보이시나요, 혹시? 대표님들? 여기 하트랑 이런 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런 거? 댓글 수? 네. 우리가 하트랑 이런 조회수, 이거 하트가 300개 이상 달리는 컨텐츠는 많지가 않죠. 그쵸? 근데 이거 왜 뜬 거다? 우리의 관심 기반사를 충족해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립에서 동영상이 많이 뜨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 이게 나한테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저희랑 상관이 없다고 칠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쪽에 뜨는 것들이 바로 뭐다? 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걸 딱 눌렀더니 뭘로 변하죠? 블로그로 변하죠. 그쵸? 블로그로 변하고 이분이 지금 글을 몇 개를 썼죠? 281개의 글을 썼죠. 281개입니다. 네. 281개의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자, 281개의 글을 썼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이 왜 이게 떴냐는 거죠. 홈판에 우리가. 홈판에 이게 왜 떴을까요? 이게 왜 떴을까요, 대표님들?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올림픽이죠. 그쵸? 그러면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글을 우리가 컨텐츠를 적으면 어떻게 된다? 홈판에 뜰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진다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카테고리를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베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글을 갖다가 내가 GPT로 구성을 해서 사진만 좀만 변경해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홈판에 뜰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아셨을까요, 대표님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네이버에서 밀어주는 로직이 이제 되게 단순화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게 단순화가 됐죠?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이 이미지를 뭘로 만들었죠? GIF로 만들었죠. GIF라고 하면은 사진을 여러 장을 겹쳐서 빨리 동영상처럼 보이게끔 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일상 사진을 볼 때와 이 사진을 볼 때 느낌이 어떻죠, 대표님들? 조금 더 어떻게 되죠? 유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진을 만드는 거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도 이 사진을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게 봐요. 어떻게 좋게 보죠? 아, 이 사람 좀 전문가구나.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뭘로 만들었죠? GIF로 만들었죠. GIF로 만들었고, GIF로 만들었고, GIF로 만들었고, GIF로 만들었고, 사진을 거의 몇 장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총 사진을 12장을 만들었습니다. 12장을 만들었고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운동 유튜버라고 하고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 블로그 링크를 또 걸어놨죠. 자, 이 글들이 어떤 글들이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밀어주는 글을 이 사람은 꾸준히 적은 것뿐인 겁니다. 그게 단데 어디에 노출이 됐죠? 홈판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불특정 다수가 이 글을 봤을 때, 이 불특정 다수가 이 글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걸 클릭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드 포스트라는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구글 있죠, 구글.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떤 걸 하고 있죠? 애드포스트라는 광고를 하고 있죠. 그쵸? 애드포스트라는 광고를 통해서 뭘 하죠? 네, 맞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돈을 벌고 있죠. 그거를 그대로 도입해서 어떻게 한 거죠? 네이버가 이제 구글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클립을 갖다가 만들거나 하기가 좀 약간 불편한 경우가 있죠. 어떤 주제를 갖다 갖고 와서 해외에 있는 영상을 따와서 이 영상을 자막을 입히고 영상을 만들고 퍼지게끔 만들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블로그 글 쓰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쇼츠 만드는 게. 쇼츠 만드는 게 좀 더 쉬울까요? 블로그 글 쓰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애드센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현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글 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자,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는 걸 키워드를 검색하면은요, 미친 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친 듯이. 그리고 이런 글들이 정말 그냥 걸리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로직을 통해서? 네이버의 추천 로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걸 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이 밑에, 네, 여기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다가 영상은 빼고입니다. 영상은 빼고, 이런 영상들 빼고, 만약에 어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들이 있죠. 기사들 나오는 것들 밑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블로그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도 보시면 충주맨 혹시 아세요, 대표님들? 충주맨?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뭘 하고 있냐 유튜버 이제 다른 소속사에 들어가거든요. 얘 거를 딱 누르면은 뭘로 변하죠? 네이버 블로그로 변하죠. 그쵸? 근데 이 사람 채널 자체가 공식 블로그 채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 사진을 캡처해서 어떻게 한다? 네. 비슷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블로그를 밑으로 또 내릴 때 또 뭐가 나오죠? 약간 연예인에 관련된 글들이 또 떠집니다. 보이세요? 이 블로그 인기 글이라고. 이거 밑으로 더 내려가면 또 뭐가 나오죠? 충주맨의 다른 글 나오죠. 근데 이 블로거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대표님들? 다 다른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또 광고가 뜨고 얘 거를 클릭해 보면은 또 똑같이 광고가 뜰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사람이 또 몇 분 전에 적었죠, 글을? 55분 전에 적었죠? 네. 충주맨이 떠난 뒤 22만 원 구독 취소. 충주TV 위기를 맞다.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길죠? 그쵸? 제가 이 제목 찾는 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다 내려갔을 때 다 유튜브에서 캡처해온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글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적었냐면은 TPT로 적은 겁니다. 이런 혹시 여러분들 대표님들 글 쓸 때 이런 특수기호 써본 적 있으세요? 블로그 쓸 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GPT로 적은 거고요. 이 태그 있죠, 해시태그. 이것 또한 GPT로 다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었던 일은 뭐다? 별게 없어요. 뭐가 별게 없죠? 사진 몇 장 캡처하고요. 키워드 몇 개 나열하고, 근데 얘는 지금 애드센스 광고, 아니, 애드센스가 아니죠. 그 애드포스트 광고를 붙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 얘도 이제 붙이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이슈성 글들, 연예인 관련된 글을 쓰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연예인들이라고 치면은 뭐 스포츠 스타도 있겠고, 뭐 일반인들도 있겠죠.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어떤 글을 많이 쓰냐고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그 나는 솔로 아세요? 나는 솔로가 지금 혹시 몇 기까지 가는 줄 아세요? 대표님들? 나는 솔로가 지금 몇 기까지 갔을까요? 나는 솔로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몇 기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회차가 벌써 400회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회 차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TV 안 봐요. 이게 TV를 보자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가 바뀌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뭐 영자 뭐 누구 나오죠. 영실이 영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 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솔로에 관련된 글들만 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대표님들? 그리고 요즘에 또 나는 솔로랑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솔로 말고. 되게 많던데. 나는 솔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TV 안 보세요? 네, TV 좀 보셔야 됩니다. 나는 솔로 말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의 연애인가?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솔로 말고, 우리, 아이들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 포스팅만 해도 여러분들 어디에 뜰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맞다. 내 아이의 사생활. 예. 우리 배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미우새. 환승연애. 아, 맞어. 환승연애. 환승연애가 지금 시즌 4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환승연애 4를 블로그 포스팅을 한 사람들이 지금 아니, 굉장히 좀 많아요. 굉장히 많고, 자, 여기 보이세요, 혹시 이분? 인플루언서들도 거의 다 환승연애 글로 쓰죠. 인플루언서 더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글을 쓰거든요. 음. 계속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즌 1, 2, 3,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름, 뭐, 현실 연애, 이런 것들이 있죠.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아니면 학력, 뭐 결혼 유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예능으로만 보지 말고요. 보시다 보면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키워드를 썼고 백현, 현지, 인스타 오픈, 악플로 난리난 댓글 상황. 자,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보자고요. 자, 환승연애 포를 검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자동 완성이 뜨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자동 완성이 뭐다?
사람들의 관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완성은 네이버에서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그러면은 현커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출연진이라는 게 있겠죠. 체커라는 게 있고 인스타가 기본적으로 붙죠. 환승연의 폭, 인스타, 그리고 출연진, 그리고 나이, OST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런 제목에다가 같이 넣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죠? 환승연의 폭, 인스타, 그리고 백현, 현지라는 분이 키워드로 좀 노출되어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이 사람 인스타에서 갖고 온 거죠. 캡처해 온 겁니다. 그리고 캡처 또 해서 왔죠? 그 다음에 캡처한 거 두 군데 거 가져와서 좀 짜집기 한 거죠? 이것도 인스타에서 갖고 와서 짜집기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캡처하고 만들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붙죠, 대표님들? 애드포스트 광고가 붙죠. 네. 그 이걸 클릭하면 이 사람은 돈을 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브랜드 커넥트거든요. 네.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랑 이거랑 광고가 전혀 관련도가 없지 않습니까? 환승연애, 아니죠. 환승연애 4랑 이 광고랑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여기다 왜 광고를 이렇게 붙여줄까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광고가 꼭 붙습니다. 방송사도 어떻게 돼 있죠? 환승연애 할 때 얘네들이 그냥 어디, 그냥 농촌에서 뭐 밥 해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 펜션 제공해주고 제휴 광고가 나오고 있죠. 그런 광고를 붙이다시피 네이버에서는 이 트래픽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광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이 블로거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애드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애드포스트는 이런 홈판에 뜨지를 않았어요. 뜨지도 않았고 애드포스트를 정말 한 10,000명 들어오게 하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벌었거든요. 10,000명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 10,000명이 들어오면 대표님 홈판에 거의 뜹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00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사진을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사진을 유사 이미지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들을 대표님이 이제 잘 모르거나 겁먹어서 이거를 캡처해도 돼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데 써도 돼? 이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작품을 갖다가 검색을 했는데 아무도 블로그에 안 씁니다. 그러면 그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계속 돌고 돕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승연의 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딱 봐도 인스타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것도 다 인스타 사진이겠죠. 자, 얘는 거의 그냥 TV에서 갖고 온 거 스샷이랑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얘는 글도 없습니다, 별로. 글이 있어요, 없어요? 글도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방문자가 몇 명이죠? 거의 6천 명 가까이 되고 있죠. 얘는 워낙 글이 많은 애입니다. 글이 지금 5천 개가 넘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따라서 글을 쓰는데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은 가끔 인플루언서 애들이 뭘 걸어 놓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자기 워터마크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뭐 왜 못 붙이냐면은 지가 그냥 안 붙인 거예요. 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워터마크가 안 붙여 있죠? 그렇죠? 워터마크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 거는 저희가 캡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이거를 저작권을 갖다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들을 잠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면
7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뭔가 막 집중하는 막 피곤하지만 막 어쩔 수 없이 듣는 그 간절함. 네. 7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진을 캡처해서 쓸 때는요.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 있죠, 뉴스. 언론. 언론에서 나오는 사진 있죠. 이거는 캡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가 1번이고요. 안 된다가 2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도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자, 요거는 이제 세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X 표시하는 이 언론사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그 TV조선 혹시 아세요? TV조선? 네, 여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스터 트롯 하는 그 회사들 있죠. 미스터 트롯이랑 뭐 그런 거 여는 회사들 있죠. 걔네 거는 캡처하면은요, 그 저희한테 메일이 날아옵니다. 내용 증명 같은 게. 메일을 오픈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옳다구나. 메일이 또 와요. 그래서 TV조선 거는 최대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실까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전에 미스터 트롯 이게 원인가 시즌 1인가 2가 할 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수강생 분이 이거를 갖다가 글을 쓴 거예요. 캡처를 해서. 캡처를 해서 썼는데 갑자기 신고를 당한 겁니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이거 미스터 트롯 4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분이 캡처한 것 중에서 신문 기사 있어요, 없어요? 신문 기사가? 없죠, 이 건은.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죠? 그쪽 채널에 갖고 있는 포스터를 캡처한 거죠. 그쵸? 자,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뉴스에 들어가 보면은 TV조선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선TV, 조선일보. TV조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하게 되면은요. 그 태그가 따라오거든요. 태그가. 캡처한 것들은. 꼭 찾으려고 하면 꼭 안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얘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가끔 그 언론사들 보면은 이쪽 하단에 자기네 그 심볼 마크를 단 회사들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얘도 아니고. 자, 이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컴퓨터가 좀 미쳤습니다. 요즘에 기사를 갖다 클릭하면은 뭐가 로딩이 계속 이상하게 걸리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만지기를 좀 싫어합니다, 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자, 이거가 이제 그 엠블럼 마크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 거 이렇게 깊게 박혀 있는 애들 거는 여러분들이 캡처하면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캡처하면 괜찮을까요? 아까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얘네들 보시면은 자기네 출처를 적어 놓거든요. 출처? 여기 밑에 사진 밑에 출처 적어 놓잖아요. 미스터 트롯 메들리 팀 미션 중이라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캡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캡처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캡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보시면은 자, 이분들 거를 다 그대로 캡처를 해도 되긴 됩니다만 위치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위치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캡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좀 겹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을 좀 겹치라고요. 자, 이 사진이 하나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진을 어떻게 캡처한 거죠?
대부분 다 사진을 이런 식으로 캡처, 정사각형으로. 얘는 어떻게 캡처를 했죠? 약간 긴 가로 마른 목골로 캡처를 했죠. 이렇게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캡처를 한 각도라던가 팔이 잘려 있거나 뭔가 글씨에 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사진을 캡처한 것도 모자라서 약간 어떻게 돼 있죠? 사진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캡처를 뜨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밑에 출처를 밝히거나 해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간접 홍보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신고당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블로그로 사람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면 영화사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맞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그러면 나를 홍보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분이 나의 펜션에 놀러 왔어요. 포스팅을 그냥 공짜로 막 해줬습니다. 그럼 전화해서 이래요. 야, 블로그 사진 안 내려? 이 새끼가 내 허락도 없이 사진을 막 썼네. 이러진 않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을 갖고 올 때도 어떻게 갖고 와야 된다?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송에서 내가 홍보해도 될 만한 사진들을 캡처해서 가지고 오는 게 노하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갖고 오려다 보면 자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유사 이미지가 걸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내 사진 노출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원본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미지가 없는 사진입니다라고 회색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이제 제안을 해드릴게.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은 픽픽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픽픽. 픽픽이라고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픽픽이라는 거를 갖다가 다운로드를 누르신 후에 다운로드를 누르신 후에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운 안 받게 파일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대표님들한테. 이걸 왜 보내드릴 거냐면은 픽픽이라는 사이트는 재밌는 게 캡처를 되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고 캡처한 다음에 이 사진을 조금 저희가 다르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픽을 다운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홈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홈 화면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거 다 쓸 필요는 없고 이 세 번째 영역 지정하기 캡처라고 혹시 보이실까요, 대표님들? 영역 지정하기 캡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캡처 화면이 떠요. 이거를 이제 캡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캡처 대충 해볼게요. 캡처를 딱 하고 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그럼 이 사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사진이 이미지가 없는 사진이라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해주면 좋을까요? 점을 하나 넣거나 어떤 도형을 넣어줘서 바로 이 사진을 갖다가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내 블로그에다가. 자, 보여드릴게요, 대표님들. 여기 보시면 도형 보이세요? 도형? 도형 보이시죠? 도형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눌러보겠습니다. 화살 표시 보이세요? 선 있죠? 이런 것들. 보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을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크게 하면 사진이 비기 싫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 두께를 줄이는 겁니다. 선 두께를 줄여서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살짝 두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진은 내가 한번 손을 댄 거죠.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된다? 유사 사진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유사 사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죠?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가지고 오는 게 일이죠. 근데 이거를 되게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캡처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블로그에 있는 걸 캡처해야 되나? 저 사람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내가 캡처해도 되나? 근데 이 사진을 다시 모아서 다시 재가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주제는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연예인 글, 이슈가 되는 글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혹시 그거 아시나요? 박보검의 미용실인가? 혹시 아세요?
박보검의 미용실? 뭐, 미용실. 자,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시청률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박보검 때문에 사람들이 보거든요. 시청률은 낮아도. 여기에 있는 것도 볼게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한 거죠? 어디에서 캡처해 와서 자신만의 뭘로 했죠? 썸네일을 만든 거죠. 그 자기가 로지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갑자기 이게 나오네요. 네, 여기 있는 거 캡처해서 캡처했고 캡처를 어떻게 했죠? 정사각형으로 했던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긴 사각형으로 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넣었고 사진 넣었고. 근데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을 좀 약간 꾸며줬어요, 안 꾸며줬어요, 대표님들? 꾸며줬죠. 이 꾸미는 거 뭔지 아세요? 인용구 만드는 거. 네, 우리 대표님들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저 글을 작성한다고 쳤을 때,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다 쓸 겁니다. 무료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 정도 글은. 자, 이 글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박보검의 어쩌고저쩌고 미용실이 나왔죠. 이 사람은 대단하게 좀 그거 했던 게, 약간 박보검 컨텐츠를 만들면서 어떤 걸 홍보하고 있죠? 뭘 홍보하고 있죠? 올리브영 파트너스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위험한 짓이에요. 그냥 우선은 저희가 이 사진을 갖다가 캡처를 해서 이 글을 만약에 넣은다고 했을 때 이 글을 저희가 챗GPT라던가 이런 걸 엔진을 쓸 겁니다. 그 챗GPT에서 잠시만요. 글이 제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이 글이 이렇게 GPT로 쓰면은 가운데 정렬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글에 우리가 포인트를 넣어줘야 돼요. 요거 보이세요? 요게 인용구거든요. 인용구를 넣던가 인용구에서 한 번 더 넣어주게 되면 이런 인용구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넣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사진을 넣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중간에 이런 글씨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 T 옆에 보시면은 글자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만 바꿔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자, 이 과정을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설명해서 잘 모르니까 GPT와 함께 제가 한번 구동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록닷컴이랑 그다음에 챗GPT가 있겠죠. 그리고 뭘 쓸까요? 제미나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챗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 클로드 써보겠습니다. 클로드. 클로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다 쓰시면 돼요. 이 네 군데 엔진은 무료로 써도 글이 충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박보검의 미용실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검색할까요? 박보검의 미용실이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박보검의 미용실 검색을 하죠. 그 위치, 자격증 이런 게 나오죠. 그 여기에서 글을 좀 잘 쓰고 위쪽에 노출이 되고 있는 애들 걸 갖다가 골라서 어떻게 하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챗GPT에 바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복사하고 나서 챗GPT라든가 제미라이든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갖다가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죠? 위의 글을 블로그 형식으로 작성하는데 내용을 한 50, 30% 이상, 30% 이상 다르게 변경해서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 다른 스타일로 작성해줘. 글자 수는 1500자, 공백 없이, 그리고 키워드는 위의 내용을 파악해서 제목을 만들어 줘. 그리고 키워드 반복은 4번 정도
알맞게 넣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프롬프트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자, 얘네들 거를 컨트롤 A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고서 어떻게 하죠? 네, 챗GPT에 가서 한번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구동을 시킵니다.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구동을 시키고요. 클로우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새 아티팩 채팅을 누르신 다음에 또 구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록이라는 검을 갖다가 눌러서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네 군데에서 돌리는 글들이 똑같이 나올까요? 조금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온다. 1번. 다르게 나온다. 2번. 다르게 나오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고 내가 보더라도 좀 괜찮은 글이다라고 생각하는 글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 글을 먼저 쓴 다음에 이미지를 갖다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많이 실수한 게 뭐죠? 글에 맞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미지 찾다가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대략적으로 맞는 이미지를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쓸 때 시간을 얼마 정도 잡으셔야 되냐면요. 글 하나 쓸 때 10분에서 빠르면은 15분 정도를 걸친 상태에서 타이머를 재서 빨리 쓰고 수정만 해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거가 되시면 안 돼요. 블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패턴을 만들어서 이 시간까지 내가 사진을 빨리 캡처해서 유사문서 안 걸리게끔 해서 딱딱딱 넣은 다음에 이런 글들을 예약 발행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하시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막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날리는 겁니다. 막 날린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10개에서 20개, 30개, 40개, 50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홈판에 노출될 수 있게끔 조금 적용을 해줘요. 거기다 뭘 한다? 스크랩, 공감, 댓글, 이웃 관리를 해주면은 더 잘 뜹니다. 예전에는 이웃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가 어떻게 변경이 됐다고요? 아까 우리가 홈판에 뜬 거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표님들? 자세히 보시면은 네이버 홈판에서 뜨는 글들의 기본 로직들은 완전히 이제 어떤 걸로 바뀌었죠? 커뮤니티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저 홈판에 뜬 글이죠? 이 사람께. 자, 여기 좋아요가 몇 개 있어요, 대표님? 140개가 있죠. 아,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거 눌러볼게요, 이거. 핑크팬더 거. 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 사람 지금 공감이 몇 개 있죠? 공감이 몇 개 있어요? 140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홈판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만 볼게요. 블로그만.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우선 인플루언서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 필요 없고 내려가서 이 사람이 공감이 몇 개 있죠? 376개가 있고 댓글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 사람 주제가 뭐죠? 나는 솔로죠. 네. 이 기준을 우리가 부합을 하면은 홈판에 뜰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이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스낵 공방 있죠. 이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럼 노출이 더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확률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볼게요. 이건 뭐죠? 네, 이거는 그거죠. 경제 관련된 채널이죠. 경제 관련된 글들. 네. 내 것만 떨어지나 서울까지 많이 떨어진 종목 하락률 순위. 얘는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키워드가 없지만은 제가 이 사람을 이웃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뜨는 겁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밑으로도 내려가 보니까
최근 분 문서와 비슷한 콘텐츠가 나오고, 자, 이분도 뭐죠? 환승연애 관련된 콘텐츠가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분 것도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진 있지 않았었나요? 이 사진 아까 보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한 거죠?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이 사진도 캡처해서 갖고 온 거고, 남자분 것도. 여자분 것도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이 사람도 공감이 몇 개죠? 공감이랑 댓글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죠. 이런 컨텐츠들을 더욱더 위쪽으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건 다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무슨 컨텐츠죠? 네, 요리에 관련된 컨텐츠죠. 그리고 뭐로 나와 있죠? 이 포스팅은 쇼핑 커넥터의 활동으로 뭐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네, 제휴 마케팅 컨텐츠네요. AI로 만들었고, 뭐 결국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유행되는 거, 사람들의 취미,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연예인 관련된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있죠. 연예인 관련된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반복이 되고 있고, 노출이 되고 있고, 반복이 되고 있고,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보고, 발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네. 노출의 빈도를 계속 높여준다는 겁니다. 스포츠, 그리고 뭐 연애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영화, 환승연애 포, 그리고 뭐 건강, 경제, 이런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주요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또 나와 있죠? 뭐 저작권만 수억, 뭐 이런 나오는 컨텐츠들 다 보이시죠? 네. 이분 것도 뭐죠? 이거 무슨, 뭐죠? 이것도 그건가요? 혹시 뭐, 환승연애인가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또 연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컨텐츠들이 다 뭐가 붙는다? 이렇게 광고가 붙죠? 네, 광고가 붙고 이분들의 수익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해야 될 글들은 어떤 글들이죠? 연애에 관련된 컨텐츠, 그리고 지금 뜨는 뉴스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찾으셔도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 같은 애들 있죠? 블랙핑크가 어느 회사랑 제휴를 했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는 그냥 내가 검색하는 순간 쫙 나옵니다. 한 번에. 어떻게 나오죠? 아까 제가 박보검의 미용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라고 쳐볼게요. 블랙핑크라고 치니까 지수, 소속사, 제니, 리사, 로제, 콘서트, 뛰어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지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누르면 또 뭐가 나오죠? 언니, 드라마, 집, PT, 영화, 춤, 안보연, 디올 이런 거 나오죠. 그럼 또 안보연 지수를 눌러볼게요. 안보연 지수는 또 뭐가 나오죠?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관련된 키워드라든가 검색적인 키워드들은 약간 사랑에 관련된 것들. 이 사람 키, 나이, 학벌, 결혼, 이혼 이런 것들이 많이 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허위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했다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팬들이 신고를 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MBC에 신고 당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 프로그램 중에서 우결 아세요, 우결? 우결을 갖다가 했는데 김소은이랑 같이 그 송재림 물론 이렇게 고인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 걸로 제가 바이럴 하다가 MBC 신고당했거든요. 둘이 결혼했다고 제가 써가지고 네이버에서 날라와요. 네이버에서 글이 삭제됐어요. 바로.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허위적인 내용을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로 저희가 다 갖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엔터 영역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 이 엔터 영역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요. 자, 우리가 이 컨텐츠를 찾기 힘들어했잖아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엔터 영역에 들어가면은 영화, 이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흑백 요리사, 박나래, 이승기, 이다인, 품절력, 옥순 떴죠. 이서준, 그리고 뭐 손담비,
뭐 월세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 네이버 TV, 뭐 이런 축구, 배구 이런 것들이 있죠. 투혼의 금메달, 최강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키워드다? 대표님들이 네이버 홈판에 뜰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요. 엔터, 스포츠, 경제. 엔터, 스포츠, 경제. 여기에 모든 게 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트래픽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모든 거를 얘네들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하나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컨텐츠들을 갖다가 제가 아까 GPT로 글을 썼죠. GPT로 글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음, 키워드를 약간 손질을 봐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키워드가 나온 건 아니니까. 얘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 블로그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이 챗GPT로 적은 콘텐츠들은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날까요? 특수기호라던가 뭐가 붙어요. 자, 한번 제가 한번 글쓰기 들어가서 이 아까 갖고 온 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했더니 이런 샵 같은 거 보이세요? 샵. 여기 보시면은 뭐 안녕하세요 이런 단어들 좀 빼고 여기에는 좀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총 700 이런 글자 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수동을 살짝 없애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제목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만 검색해서 몇 개 더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인용구를 달아서 글이 좀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얘네들을 이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하죠? 잘라서 이 정도 갖고 온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만 노란색으로 살짝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자르고, 이거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바일 모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글이 PC랑 좀 다르게 보여요. 네, PC랑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하죠? 저희가 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거나 중간에 들어갈 사진에 대한 공백을 남겨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남겨두고서 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중요한 부분 박보검 위치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살짝 그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좀 보기가 좀 편하죠. GPT가 쓴 것 같지 않죠. 그 무주일까요? 아마도 조용한 곳일 겁니다. 라고 하고 박보검의 매지컬 새로 들어온지 영문이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체크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예능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에요. 이거를 또 저희가 인용구로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이 글을 바깥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런 정도만 해준다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아까 픽픽으로 캡처를 해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픽픽으로 캡처한 거. 캡처한 거에서 도형에 들어가서 살짝 뭘로 바꿔주죠? 네. 이런 데서 살짝 이렇게 숨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시는 거예요. 대표님 혹시 이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이거 대표님 조금만 좀 빨리 하시면은 키워드도 저희가 챗GPT한테 물어 키워드랑 제목이 다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블로그가 뜨는지 안 뜨는지조차도 확인 안 하고 이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드포스트는 계정을 갖다가 내 계정 하나밖에 승인을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전번 시간에 자기는 뭐 블로그 두 개를 다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 계정당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대표님들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내가 쓴 글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쓴 글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글을 적었죠. 그럼 이 제목을 갖다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네이버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노출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노출 안 되고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확인하죠? 블로그에 들어가서 체크를 눌러봅니다. 노출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대표님들? 첫 번째 줄에 노출이 안 됐지만은 세 번째 줄에 노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죠. 그러면 이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써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드포스트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네이버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글을 5개에서 한 3개 정도만 적고 일주일이 지나면 노출이 다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라? 노출되는 블로그로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드포스트 승인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글 주제는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연애, 스포츠, 그리고 또 뭐였죠? 경제. 이 세 가지만 쓰면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돈이 되는 컨텐츠고 트래픽도 가장 좋습니다. 미국 금리 검색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주식, 코스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금, 가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콘텐츠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근데 정작 내 블로그가 글을 썼을 때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안 하면은 계속 나는 혼자서 삽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제목도 여러분들은 길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길게 적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정준, 김유지라는 키워드로만 글을 썼는데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대비해서 키워드를 3개, 4개, 5개까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키워드당 제목에 5개 이상의 키워드를 우리가 항상 넣어주는 버릇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어떻게 넣느냐? 내 본문에다가 여기 정준, 김유지, 웨딩 발표라는 게 있으면은 이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4번 정도만 반복이 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4번만 반복되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가끔 어떤 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정준, 유지, 결혼, 정준, 유지, 결혼 이렇게 4번 쓰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이제 써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네이버 프롬프트에다가 넣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이걸 넣어줍니다. 제가 여기 키워드 박보검 매지컬이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이 GPT에서 찾아볼게요. 컨트롤 F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박보검 매지컬을 딱 누르면은 얘가 지금 키워드 몇 번 반복해줬죠? 반복 안 해줬죠? 반복 안 해줬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죠? 야, 다시 이 키워드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본문에 4번 정도 반복을 해주라고 다시 프롬프트를 넣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해볼게요. 제가 대표님들. 자, 여기에 있는 여기 위에 키워드를 키워드를 4번 정도 자연스럽게 반복해줘. 그러면은 이거를 GPT가 알아듣고서 반복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들어갔죠? 너무 많이 넣었네요. 하나, 둘, 셋, 넷, 5번, 6번 들어갔죠. 가끔 이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반복은 했죠. 그러면 노출이 돼요, 안 돼요? 노출이 되는 원리로 우리가 글을 쓰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챗GPT가 멍청하긴 해도 말은 잘 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노출이 잘 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오류가 좀 일어나요. 어떤 오류? 제목에는 내가 키워드를 적었는데 본문에 키워드 반복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노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지 제가 어떻게 캡처했는지 알려드렸죠. 뭘로 하죠? 픽픽이란 엔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건 다른 블로그에 들어가서 파일에서 영역 지정하여 캡처를 누르시면 어떻게 하죠? 캡처를 이 정도 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도형에 들어가서 아무 도형이랑 상관없습니다.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살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떤 요소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저 사진은 유사문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얘를 어떻게 하죠? 컨트롤 C를 누르고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 글에 맞는 맥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캡처를 할 때마다 얘네들을 다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캡처해서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캡처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 사진을 5장에서 한 8장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디에 노출이 된다? 홈판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영역에 잘 뜹니다. 네, 이게 종합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넣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픽픽을 활용해서 제가 여기 구석에만 하라고 한다 해서 다 여러분들이 구석에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여기에다 해도 되고 여기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살짝 보일 듯 안 보일 듯은 이게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에 들어가서 이런 도형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하나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된다? 유사 이미지에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갖다가 15분 안에, 10분 안에 쓰고 붙여넣기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용구 만들고, 밑에다가 색칠 넣어주고, 캡처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예약 발행으로 하세요, 다. 그날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약 발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저희 스택 공방이 있죠, 대표님들. 스택 공방. 스크랩 공감 댓글방에서 여러분들 이걸 뭐 하면 되죠? 네. 같이 스댓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링크도 또 모르실까봐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내 글 올리고 공감해주고 스크랩 해주고요. 공감해주고 스크랩 해주고 이렇게 순서 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주는 겁니다. 미션을. 여기에는 카페도 있어요. 카페. 카페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서 공감이랑 댓글만 달아주면 되고요. 블로그는 어떻게 하죠? 블로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죠? 공감 있죠? 공감 눌러주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스크랩이에요. 이건 이제 모바일 버전이라서 이게 PC 버전이라 그런데 스크랩을 딱 누르면은 내 블로그 보이시죠? 블로그 누르고 스크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 블로그에다 스크랩하면 이 사람 글이 보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블로그 이 하루하루라는 카테고리가 비공개로 되어 있죠. 보이세요?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거?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비공개를 만들면요. 스크랩을 여기에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은 노출이 되지만은 상대방에서 갖고 온 스크랩 글은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남들한테는 안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 후에 이 카테고리를 비공개로 하고 댓글 설정 뭐 이게 비공개하면 안 보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스크랩을 해서 내 블로그 지수도 갖고 오고 하트도 많이 늘려주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들의 블로그 방문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는 지수가 무난하게, 무난하게 올라가는 시절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가 블로그라던가 이런 블로그들 가격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떨어질까요? 블로그 지수를 이제 네이버에서 계속 지금 평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글을 쓰고 트래픽이 많은 사람한테 뭘 하죠? 이거를 다 광고비를 제공해주겠다고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챗GPT 나왔잖아요. 유튜브 나왔죠. 네, 챗GPT 이제 브라우저가 나왔습니다. 이제 방문자를 계속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특단의 조치를 뭘 하고 있죠?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를 지금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죠? 이때다 해서 갈아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시기로서는 네이버가 이런 정책을 한번 정한 이상은 2, 3년은 갑니다, 최소. 2, 3년 동안 저 여러분들이 흐몽도 하고 내 블로그도 운영하고 방문자도 많이 늘리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대표님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필요하시면은 채팅창에 남기거나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질문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거나 원격을 요청하거나 개인톡을 주시면은 제가 이거 브리핑을 해드리고, 제 블로그가 노출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점검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점검해드리고 같이 컨설팅을 해드려서 제가 같이 보고서 확인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코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내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루 지나고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몇 시간 지났는데 노출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거든요. 1시간에 뜨는 글이 있고 6시간 이후에 뜨는 글이 있고 하루 지난 다음에 뜨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루에 그 5개까지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블로그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시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올림픽 시즌이 끝났는데 그걸 다음에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날 발행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 글도 그때 나오는 글을 빨리 쓰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쓰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걸 꾸준히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약글로 꾸준히 쓰는 겁니다. 내가 스케줄이 있거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못 써요. 그러면은 예약글로 한 5일치, 6일치를 쫙 적어주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 그리고 GPT로 어차피 글을 쓸 거잖아요. 이미지는 캡처해서 갖고 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글 하나 쓸 때 시간 제한들을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팀장님, 저는 요번에 블로그가 처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은 옛날에 대행을 처음 맡았을 때 글 하나 쓸 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GPT도 없고, 11년 전 얘기입니다. GPT도 없고, 이미지도 제가 만들어야 됐고, 포토샵도 저희가 이걸 다 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4시간 동안 쓰면서도 이 글을 어떻게 하면 돼 빨리 쓸 수 있을까? 빨리 쓰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좀 줄어들더라고요. 이 글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사진 갖고 올 때 있고, GPT 있고, 캡처하는 도구 이 3가지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코칭도 해드릴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아예 프로그래머 시킨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먼저 써보고 난 후에 그 풀어드릴 의향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표님들 좀 수익화하기가 좀 쉬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공표를 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우선은 프로그램을 쓰는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내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본 다음에 뭔가 오류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물어보거나 최대한 내가 수작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GPT도 네이버도 다 알아요. GPT 쓴다는 걸. 근데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은 다 뭐다? 다 무료입니다. 기본만 가입하면은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록 4가지만 써도요. 한 개의 계정당 저희가 글을 몇 개까지 발행할 수가 있냐면요. 1시간에 4개씩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개만 쓰면 몇 개의 글이 나오죠? 4, 4, 16, 16개의 글이 나오죠? 이거를 다 예약 발행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를 다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유료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언젠가 쓰실 날은 올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4가지, 그록,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4가지만 써도 지금은 블로그 2개, 3개 운영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은 저한테 개인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 스케줄이 되는지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스케줄을 잡거나 아니면은 이 강의를 저희가 좀 실전반을 또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협업하고 글 쓰고 협업하고 글 쓰는 것들을 같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녹화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이 화면은 지금 녹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